시사해설입니다. 오늘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사건 관련해서 그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언론의 기사 헤드라인이 Why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자살 비행이었다면은 코파일럿이 왜 그랬을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가장 현재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그 밖에 9.11 이후에 생겨난 그 칵핏 조종석에 대한 보안 조치가 지금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조종사에 대한 심리적인 정신적인 테스트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후속 질문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기장 안드레아스 루비츠에 대한 조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일 경찰이 루비츠의 아파트를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지품, 물건, 서류 등을 이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압수해서 가져갔는데 그 내용물들 중에는 그의 의료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종의 그 의료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이것이 정신과적인 것인지 일반 치료인지 전혀 알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서류 중에는 찢어진 닥터의 의견서도 발견했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과연 이 의료 문제가 이번 자살 살인의 동기가 될 것인지 그것은 이제 아직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이 경찰이 또한 그 부기장 루비츠의 부모가 사는 맨다바우라는 동네에 가서도 그 집을 수색을 했습니다. 현재로 지금 경찰의 경비가 이 지역에 있고 통행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프랑스의 그 검찰의 결론은 루비츠가 계획적으로 이 여객기를 파괴했다. 이건데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것이 테러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또 부기장이 당시에 신체적인 이상 때문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자살 시도냐 이제 그런 의문이죠. 그러나 이 27살짜리 젊은이가 왜 그랬을까? 동기는 아직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프랑스와 독일의 사법당국이 정식으로 FBI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기장 루비츠의 신변 문제도 이제 궁금한데 2013년도에 저먼윙스에 입사를 했고 총 비행 시간이 630시간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모든 면허증이라든가 시험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정이 났냐 하면은 fully qualified 이런 판정이 나 있습니다. 이 루비츠가 14살 때부터 비행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 20살까지 이 비행 클럽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글라이딩 클럽이라는 거기에 소속이 돼 있었고 주변의 평판을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젊은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루비츠가 이제 에너지도 많고 명랑하고 가족 관계도 좋고 커뮤니티와의 관계도 오케이다. 이제 그런 평판입니다. 루프트한자에는 2008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비행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잠시 중단됐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보통 있는 일이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입사 당시에 신체 검사 또 심리 테스트도 다 통과를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비츠의 동료 파일럿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반응들을 대체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많은 질문만 제기가 되고 있고 별 확실한 해답이 없죠. 또 앞으로도 확실한 해답이 영구히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항공 사건의 그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이 프랑스의 현장 조사반들은 아직도 제2의 블랙박스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1300개 정도의 중요한 비행 정보들이 이제 수록이 돼 있죠. 이제 항공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내보내고 있는데 몇 가지를 이제 종합을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첫 번째로는 조종실 보안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칵핏 도어라는 거 사실은 이게 이제 최후의 방어선이지 않습니까? 9.11 이후에 이제 이중문으로 만들고 열고 닫기에 이제 제한을 하고 보안 장치가 이제 굉장히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우리가 다 알게 됐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장치가 사실은
주로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문을 사이에 두고 이 조종실 내부에 적이 있을 경우에 이게 속수무책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이 미국 국적기들은 조종사 한 명이 자리를 비우면은 반드시 다른 승무원이 여기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종실 내에 2인 규칙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반드시 두 사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부의 폭력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조종사가 무능력 상태에 빠진다든가 하르어택을 일으켰다든가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번 사건 직후에는 이제 캐나다라든가 노르웨이 등에서는 2인 규칙 이것을 이제 적용해서 실시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기들은 이제 조종실 문이 열리면은 그 통로를 막고 화장실 사용도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보안 조치에 매우 적극적인데 유럽의 항공사들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종사에 대한 그 심리 테스트의 문제입니다. 루프트한자라든가 이런 유럽 항공사들은 대개 입사 시에 psychological test, stress test 이런 걸 이제 하지만은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이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정기적으로 또는 random 무작위로 이제 psychological test, drug test, alcohol test 이런 거 이제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맹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사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에어 99 같은 거 1994년도에 아주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었는데 94년부터 2013년까지 한 20년 동안 이런 유사한 사건이 사실은 5건이나 있었습니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루프트한자의 그 CEO 회장이 어제 나와서 이 얘기를 하다가 용어를 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만일 자살을 했다고 치고 149명을 죽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그냥 자살, suicid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lone wolf라는 우리 얘기 많이 하는데 테러와 관련돼서 고독한 늑대성 인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고독한 늑대가 대량 살상의 능력을 보유할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번에 루비츠 부조종사 같은 거죠. 이걸 이제 실행에 옮길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정치적인 동기도 아니고 이념적인 동기도 아니고 테러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내용과 형식이 상호간의 지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언어도 사고와 행동과 상호 지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적당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언론들의 보도를 제가 유심히 들으니까 이번 사건을 murder suicide 살인 자살 이런 용어로 이제 그 조합해서 합병어로 이 사건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항공기 사건의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장 수고 또 증거 수집 작업 여전히 난항입니다. 춥고 가파른 산악 지역이고 그런데 사체가 일부 수거가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모두 DNA 조사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피해자 가족들이 알프스 기슭에 있는 그 작은 마을에 수백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와 프랑스 당국이 이 조종사의 가족 그리고 사망자의 가족을 따로 격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